여기서 저희가 핵발전소는 경직성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핵발전소는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가동하고 있다가 에너지가 지금 전기가 부족해요,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핵발전소는 바로 공급하고 스위치를 켜고 끄고 이게 어렵습니다. HC의 성명서 읽어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죠. 어제 2월 24일? 네네네. 어제, 윤석열 후보의 모순되고 무책임한 원전 최강국 공약을 당장 폐기하라. 네네. 이런 취지의 성명서를 네네네. 어제 이제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냈는데요.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도 좀 보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네네네네.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탈핵운동에 앞장서시고 에너지 전환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환경운동연합 김종필 국장님 모셨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실효적인 오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의 달성에 기여라는 공약이 논리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그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핵발전소로는 대응이 안 됩니까? 네, 일단 그 윤석열 후보가 9번째 이제 공약, 10대 공약에서 9번째로 환경 산업 분야를 발표를 했고, 내용이 방금 얘기하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비쳤는데요. 저희가 성명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핵발전소가 지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 자체 모든 게 조건이 다 되고 건물 자체 지어지는 시간만 5, 6년 잡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핵발전소라는 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추상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충분히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등 다양한 이 역사적인 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 부지도 선정한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실천하고 전환해야 되고, 기존의 이 체제에서 빨리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이렇게 많이 소모하는 원전을 가지고 과연 지금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이 얘기입니다. 네, 그 성명서 내용을 보니까 또 같이 지적하셨던 게, 원자력과 함께 제시한 청정 기술이 재생에너지라면 핵발전의 경직성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소의 높은 비중의 에너지 믹스는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하셨었거든요. 네네네. 저는 사실 그 말 듣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네네. 일단 경직성이라는 게 뭐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믹스는 뭐고요? 네네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대부분 에너지 전기를 전력을 어떤 에너지원으로 생산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섞어서 하는 걸 이제 에너지 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석탄, 그다음에 LNG 가스, 그다음에 핵발전소, 재생에너지, 다양한 에너지로 믹스를 해서 전력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원마다 각자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친환경 얘기할 때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할 때 재생에너지를 우선시하고, 그걸 확대한 상황에서 다른 부수적인 에너지를 예를 들어 백업 에너지라든지 브릿지 에너지라고 해서 완전히 그 청정 에너지 가기까지의 어떤 에너지원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전력원들을. 근데 재생에너지는 아시다시피 그 날씨나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나 시간대, 저녁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하다 보니까 청정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그 한계를 극복해주는 어떤 에너원이, 대체 에너지원이 필요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핵발전소는 경직성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핵발전소는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가동하고 있다가 에너지가 지금 전기가 부족해요,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핵발전소는 바로 공급하고 스위치를 켜고 끄고 이게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부족하니까 핵발전소 가동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면 네 알겠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고요. 최소 며칠, 몇 시간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끈다고 해서 또 확 끄면 끌 수도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직성을 그래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소가 양립하기가 쉽지 않는, 물론 적은 에너지 퍼센테이지라고 하면 양립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뭐 30%, 40%, 50% 이상 이렇게 늘어갔을 때 핵발전소는 그 경직성 때문에 양립하기가 쉽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냥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 하나. 핵발전소하고 원자력 발전소하고 같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같죠. 같은 거예요? 저희 이제 탈핵 운동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핵 발전이 맞다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핵 분열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 전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원자가 분해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 발전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린 녹색 분칠이라고 해서 그린 메이킹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핵발전소를 찬성하신 분들이 얘기하면 원자력 발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또 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핵융합이라 하거든요. 네네. 그분들의 논리로 따지면 원자력 융합이라고 해야 되는데 핵융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렵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괜히 물어봤어요. 그래, 그런 약간 이미지 메이킹, 핵에 대한 아무래도 트라우마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원자력이라고 원자력이라는 단어를 쓴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SMR이라고 하죠. 뭐 소형 원전 모듈, 네. 핵융합으로 안전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는 사실 이게 용어도 어렵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희가 보통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하면서 에너지원을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를 주장한 이유가 최소한의 지금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서 최소한의 폐기물이나 뭐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최소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 반대적으로 석탄 발전이나 핵발전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서 미치는 파생제의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대체 에너지로 얘기하는 게 이제 핵발전소가 워낙 위험하다 하니까 소형 원전 SMR이라는 소형 원전 모듈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MR과 지금 핵융합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핵발전소를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하고 방사능이 나오지 않고 폐기물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핵융합은 아직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치하고라도 개발 안 됐어요? 네, 개발 중이죠. 지금 상용화가 안 됐죠.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뭔 갑자기 그걸로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핵융합은 아까 그 핵발전소 얘기한 것처럼 지어지는 시간, 지금 개발도 상용화도 안 됐거든요. SMR도 마찬가지 지금 상용화는 안 됐어요. 다만 소형 원전을 얘기할 때 상용화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한 예로 듣는 게 핵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에서 소형이 원전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낸 것처럼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로 차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거 상용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 상용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이분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여기서 방사능 나오지 않고 안전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원리, 기본적인 원리가 아무리 안전하고 방사능 나오지 않다라고 얘기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핵 분열로 해서 이게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핵 잠수함이든 핵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예요. 되고 방사능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냐? 이게 만약에 고장 나면 그럼 방사능이 나오지 않냐? 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핵 분열이 나기 때문에 일단 방사능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핵 항공모함이든 핵 잠수함이든 이 부분은 군사 부분이라서 워낙 비밀스럽게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나마 알려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핵 잠수함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밝혀진 게 최소 2차례 정도 침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관 고장 나서 침몰됐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서 방사능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